저희 딸아이가 ADHD랑 그리고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빠도 마찬가지로 ADHD에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데, 근데 아이들의 친엄마가 좀 방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쓰레기를 집에 모아두는 분이셨어요. 그거를 아이가 보고 자라다 보니까 쓰레기를 집에 두고 있는 게 너무 흔하고, 특히 화장실에서도 다 쓴 휴지를 그냥 올려두거나, 예. 그거 보고 자라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내가 치워야 되는데 치우면 또 어질러져 있고, 지금 와서 뭔가 잡아주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보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남편이 그래도 많이 도와주고 같이 편 들어주고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해요. 쉬운 결정도 아니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혼 가정에서 자랐었거든요. 근데 만난 남편이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엄마를 기다렸던 게 생각이 나니까, 아, 이렇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좋은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반가웠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다는 게 더 좋았었어요. 엄마로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옆에서 보시면은 뭐 내 자식처럼 고민도 이렇게 하고 막 마음 쓰는 아내 보면서 좀 어떠세요, 아버님은? 고맙고 미안하죠, 저도 많이. 그 전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이제 잘 안 해줬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잘 챙겨주고 진짜 엄마로서 역할을 잘 해줘가지고 저도 많이 지금 와이프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간에서 애들 눈치도 보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조금 많이 놓치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엄마라고 잘 부르나요?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억지로 엄마라고 하라고 하진 않고 네네. 그냥 니네가 편할 때 엄마라고 하고 지금은 그냥 이모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이 전 그 안에 되게 좋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지금 두 아이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려는 건 그거는 갑자기 손잡고 뽀뽀하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이 필요로 한 거를 채워주는 게 아이들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뭐 음식 좋아한다. 그러면 차라리 요리를 배워야죠. 요리 좀 잘하시나요? 잘합니다. 잘해요? 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요, 제가 지금. 아버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먹어본 사람이 알죠. 제 입맛에는 맞습니다. 자, 되게 찝찝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되게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세서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인정을 엄청 받고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뭔가 내가 성과를 내도 자랑하고 마음이 허하고 근본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책 한 권을 보고 기적처럼 좋아졌거든요. 그게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가톨릭의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름 들으면 다 아는 거기에 최고의 유명한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이 라르시 공동체라는 데로 들어가요. 거기가 이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처음 만나면 처음부터 제가
재성 씨한테 재성아 너 대학교 어느 대학교 나왔어? 이렇게 잘 안 물어보잖아요. 안 그러죠. 근데 이제 그 공동체에 장애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바로 물어봐 버려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 하버드 대학의 뭐 영성학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가치를 보통 알아주잖아요. 와, 막 대단하시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하버드가 뭐야? 그래서 이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하버드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지성인들의 학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고 싶어해요? 진짜 온통 처음 받아보는 질문들이네. 다 자꾸 처음 받는 근원적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책에 그날 저녁에 이렇게 써요. 일기에. 내가 이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지성에 대한 총망라된 대단한 집필을 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사람이 지성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쓸데없는 지성이 없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더 밝게 해요. 어쩌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머리가 밝아서 인간의 본질에서 좀 멀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딱 보고 저 사람이랑 나랑 어떤 게 되겠네?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야지. 쟤는 나랑 그게 안 되겠네? 그러면 근데 오히려 장애라고 부르는 그 부분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인간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이름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 신 말고 존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오직 나의 이름으로 나를 대해주는 대상. 신 말고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본질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때 혼내세요. 너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이거 절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해도 안다니까요. 엄마 마음을. 그리고 혼내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식구가 된 사람이네? 이제 혼을 내네? 혼 안 내면 이모. 여러분 봐보세요. 이모가 혼내요? 조카? 안 웃네요. 엄마만 혼내요. 엄마의 진심을 아이가 또 다 알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도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태여서 이제 전 남편이랑 부모님이 키우고 계시는데 아이에게 더 혼란을 주지 말자라고 해서 당분간은 만나지 않기로 하고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같이 생활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많이 어려요. 거의 유치원. 유치원? 네. 그러면 6살, 7살? 네. 너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항상 보고 싶어요. 지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도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면서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고 갈 때 정작 내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르면서 손 잡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낳은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지금 이혼한 지 2년 차 됐는데 한 달에 2번 주말에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6개월 때까지는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밤에 이유 없이 우는 거는 다반사였고 밖에 나가면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애들이. 심지어 화장실을 가거나 어디를 데려가면 아들은 아기띠를 하고 그럼 엄마 나는 하면서 딸이 저를 찾아요. 그래서 아들은 뒤에 아기띠를 업고 딸은 앞에 안고. 제가 몇 달 전에는 아이 심리 상태가 궁금해서 심리 상담 센터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딸의 경우는 약간 우울증이 조금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반대로 아들은 또래에 비해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사실 이혼 과정이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던 거를 아이들은 많이 지켜봐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와 따로 살고 있는 이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딸이 엄마 오늘은 좋고 내일은 싫어. 왜? 오늘은 엄마 만나는 날이고 내일은 엄마랑 헤어져야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뒤에서 볼 테니까 가지 말고 계속 손인사 해줘. 내 딸이 눈치가 빨라서 제 앞에서는 엄마가 제일 좋아 하고 또 아마 집에 가서는 아빠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있는 앞에서 여기서는 엄마가 좋다고 말해야지 하고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그래서 사실 뭐 떨어져서 이제 사시는 게 아이들이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기는 한데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전 남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바뀌는 환경에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이때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지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게 가장 굉장히 엄마에 대한 그 자식 사랑은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빠 사랑이랑 좀 더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이들을 좀 기회가 된다면은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 됐고 그냥 육아와 살림만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당장에. 그리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그럼 베이비시터이거나 아니면 친정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는 또 저희 사별한 오빠의 조카를 지금 같이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더 숟가락 더 얹어서 우리 애들도 좀 봐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지금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계속 적응을 하고 다만 엄마만 가끔 엄마랑 데이트하는 거야 라는 기분이 들게끔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약간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리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친구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 보실 때 어떠셨어요? 언니가 가정을 되게 소중히 하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파했을까 생각에 너무 저도 마음이 먹먹하고 아팠습니다.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자가 먼저 쓰시고 옆에 있는 노약자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잘 이끌고 나가려면 사실 지금 아이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챙기려면 먼저 엄마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엄마가 여기에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애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메시지가 뭐냐면 아이들 둘이 문맥 하나에 너무 슬프고도 또 소설 같고 영화 같은 말이잖아요. 엄마 여기 있어라는 말과 나 오늘 너무 좋고 내일부터는 나 너무 싫어.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가 우리 아이와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게 강하게.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충분히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슬픈 건 아이들이 커서 슬프자. 제가 진짜 그런 마음 먹거든요. 제가 거의 지금 하루 쉬는 날 없이 거의 3주, 한 달을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마음 먹냐면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촬영할 때는 안 힘들 거예요. 전 촬영 끝나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시즌 3 할 때까지는 전 힘들지 않을 거예요. 3 끝나면 그때 저 힘들게요. 그랬더니 PD님이 10개 더 연장하겠습니다. 내년 4월 이후로 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생명 연장이 되네요, 제가.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힘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음 약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 끝나고 힘들자. 근데 되게 웃긴 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괜찮게 그 다음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슬퍼하면 안 돼요. 지금 자꾸 울면 힘 빠져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한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컸는데 우리 엄마가 되게 슬프고 힘들게 살거나 나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가장 힘든 지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애들 만나서 잘해주려고 하시는 건 전 비추. 아이들이 다 느끼거든요. 엄마가 미안해서 잘해주려고 하는 느낌을. 그러면 애들은 더 괜찮은 티를 내요. 근데 지금 엄마 마음이 벌써 제가 어떻게 잘해줘야 되죠? 어떻게 상처를 고쳐줘야 되죠? 그 마음 안 가져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존재가 그러니까. 그러니 말대로 그렇게 안 되지만 막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애들 기다렸다가 만나면 그냥 반갑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마음에 힘든 거를
이거 일종의 광풍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풍을 잘 이용해서 도출을 올려서 전보다 우리가 더 나아갈 수도 있다고 봐요.